예, 우리 저기 오늘 설명회 사례를 맡게 된 노원 CAC 김상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도심복합 민간 도심복합 사업 관련해서 설명회를 작년 5월달에 이 자리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뭐 조례를 좀 늦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상황이 걸려서 이제서야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6월 1일 날 우리가 민간 도심복합 사업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 가지 방식은 6월 1일 날 운영안이 나왔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거 중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운영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운영안을 기준해서 본격적으로 7월 중순 정도면 본격적으로 동의서 진행하면서 사업 진행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이 사업이 우리가 기존에 하던 모아타운하고 어떻게 다르고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사업성은 또 어떤지에 대한 사항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한 2년 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해주신 추진위원님들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설명회는 간략하게 하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궁금하신 사항,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많이 가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먼저 우리 이 사업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계신 추진위원님들 다 어디 계세요? 저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 매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시고 봉사하시는 추진위원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우리 통합위원장님께서 들어가 주시고요. 통합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호동 289번지 일대 민간도시 복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조찬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정말 더운 날씨에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모아타운 추진할 때부터 정말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핸드폰을 잠시 무음이나 진동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네, 앞으로는 기다려주신 그런 시간에 대한 보상, 충분한 기대감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끔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십니다. 되긴 하겠냐, 언제 되냐, 빨리 되냐, 이렇게 조바심난 목소리로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일단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천호동 289번 일대 도심복합개발 사업지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지입니다. 새롭게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시행규칙이 나오고 운영 방안이 나올 건데 다른 서울 많은 지역에서 새롭게 추진하려는 사업지들은 이제 새롭게 명부 작성을 해야 되고 주민들 연락처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모아타운 추진할 때부터 이미 동의율을 거의 충족할 정도의 동의서를 지금 진고해놓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방안이 새롭게 나오는 대로 다른 사업지보다 가장 빨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을 성공하려면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우리 천호도 289번 일대 도심복합 사업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많은 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것처럼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속도가 사업의 속도입니다. 그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설명도 설명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인 질의응답 시간에 좀 궁금했던 부분들 다 해결하시라고 전문가들을 좀 모셨으니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구역의 바닥을 책임질 이런 얘기하시면 죄송한데 땅을 책임질 도시계획 김상호 기술사님 모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땅 위에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겠죠. 그 아파트의 건축을 담당하신 정철윤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은 법에 시행자를 신탁사로 지정을 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탁사 신한자산 신탁의 김영업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법인 현의 안강순 대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 오늘 설명회를 하면서 계획을 잡은 거는요, 가정이에요. 가정.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입니다. 요 안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해보겠다 해서 안을 잡은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달에 나올 서울시 운영안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보수적으로 사업 계획을 짰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24년도에 하려고 했었던 모아타운이 상한 용적률이 300%인데요. 요 본사업은 저희가 지금 360% 이하로 지금 계획을 짰어요.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짰고요. 7월 달에 나올 운영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일반이고 7층 이하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데는 3종도 약간 섞여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법령에는 도시계획 기술사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360%가 아니고 500%도 갈 수 있는 여건은 열려는 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정확치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계획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에 제가 5월달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현존하는 개발 사업 중에 가장 일하기가 쉬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아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비교하면 속도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민 동의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사업하기가 편한 사업이에요. 근데 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좀 꺼려했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부딪혀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너무 부딪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용적률도 또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많이 열어주게 되면 서울시 정책 사업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끄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거중심지 운영안이 7월 중순에 나오게 되면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잡으려고 하는 걸 다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7월 중순에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저는 대략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도시계획 쪽에서 우리 토지이용계획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호동 도시복합개발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두 개 구역 지금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의 사업에 출입하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초기 검토안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혹은 운영 기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천호동 현황 그리고 잠재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도시복합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제 수용 가능한 개발 계획안을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추진 절차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천호동의 이제 타임라인입니다. 저희 위쪽에 보시면은 저층주거 상업 혼재 구조 그리고 양사역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지역으로 현재까지 노후화가 지속되어 있다. 우리 천호동의 이제 요약된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보면은 이제 천호대로 개통에 따라서 이제 상권이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00년대에는 지하철 5호선, 8호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이제 서울시 동구의 핵심 생활권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현재는 이제 주거 환경은 이제 크게 뭐 달라지진 않았죠. 뭐 재개발 사업들이 좀 여러 차례 이제 진행이 되다가 장기간 이제 정체가 되고 그래서 저층 주거지 형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지 자체는 이제 동부 생활권의 핵심 생활권이긴 하지만은 이제 개발 사업은 이제 정체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천호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상지 이론에 대해서 이제 잠재력, 장점은 뭐냐?
좀 살펴보시면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교통 접근성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암사역, 그리고 남측이 이제 천호역까지 이용 가능한 역세권이라는 점, 교통이 우수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연환경이죠. 가깝게 한강 시민공원이 있고, 그리고 암사동 이제 유적지가 인접해 있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생활 인프라죠. 생활 인프라는 천호역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도 있고, 우리 근접해서 암사 종합시장까지 생활 편의 시설이 매우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천호동의 현황처럼 우리 대상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거환경 개선은 크게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층 주거지 형태, 노후 저층 주거지 형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후도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60% 이상이에요. 우리 대상지는 70% 이상입니다.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다.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의 필요성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 어떤 사업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작년 2월달부터 시행이 됐죠. 재작년에 이제 제정이 됐고, 작년 2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법령은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를 근거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도심 내 노후 저이용 지역 개발로 주거, 사업, 업무,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도심 공간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재개발 사업,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하고는 달리 이제 주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업무, 상업 기능, 생활 소시 이런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이제 신탁회사, 리츠 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 대상지로는 이제 역세권, 저층 주거지를 이제 타 사업보다는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자체는 법률도 있긴 하지만 서울시 조례와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법은 25년 2월달에 이제 제정이 됐고요. 서울시 도시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달에 공포가 됐고, 연달아서 6월 1일에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도 이제 도시복합개발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 도시복합개발은 아까 앞서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장 거점형,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 중심형,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어에서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성장 거점형 같은 경우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일자리, 상업문화 중심 복합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입니다. 제2대상지 같은 경우는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거 중심형으로 갈 겁니다. 주거 중심형의 목적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신속한 주택 공급 중심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회에 있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생활 SOC, 공공기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주거중심형이죠. 주거중심형의 대상지 요건입니다. 우리 대상지가 실제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 대상지 요건은 서울시 조례와 서울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가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세권인 지역에 해당해야 되고요. 지역 대상지는 역세권이고, 두 번째는 노후도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면적 규정도 있습니다. 면적도 너무 작은 면적도 아니고 너무 큰 면적도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적의 범위가 2만 제곱미터 이상, 6만 제곱미터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시행규칙에서는 이제 주거 중심형 복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용도 지역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용도에 해당되는 용도 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중주거지역, 중공업지역, 이렇게 네 가지 용도 지역에서만 주거 중심의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상지 면적 및 적도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적도 요건이라고 하는 게 대상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원의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폭원에 따라서 대상지 면적이 달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나로 되어 있는데, 가를 보시면은 15m 이상 간선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구역 면적을 2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하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선도로 15m 이상의 경우에. 그다음 두 번째가 간선도로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구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초과 6만 제곱미터 이하로 대상지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부합을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이 운영 기준에 따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 중심형 운영 기준을 마련 중에 있고요. 현재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 성장 거점형 같은 경우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거 중심형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화제성이 높아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고민해서 지금 운영 기준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달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걸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 대상지가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는 모두 다 충족하는 것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북측에 15m의 간선도로에 접근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적은 27,900제곱미터 정도 정하고 있고요. 노후분량 건축 분량은 75.6%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역입니다. 이 구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역세권이고요. 그 다음에 서측에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33,300제곱미터 정도로 정했고요.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일부 3종 일반 주거지역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는 70.7%입니다. 대상지는 대상지 줄에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지 요건에 부합한다. 그래서 민간 도시복합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예정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입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최대 용적률 360% 가능하다는 거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60%의 개발 여력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용적률의 책입니다. 현재 운영 기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용적률 체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상한 용적률을 25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기부채납이라든가 여러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라서 저희가 250%까지 달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용적률 360%까지 완화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한 용적률이 250에서 360%까지라고 하면 110%가 늘어났죠. 이 110% 중에 절반을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보를 하면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이 면적은 분양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성은 많이 개선되며 동시에 공공성도 실현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계획입니다. 토지계획은 최대한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용지의 정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세대수가 아무래도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한 도로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측에 공공시설도 확보를 했고요. 이 계획안 자체는 초기,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초기 검토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절차입니다. 우리 도시복합개발 사업의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기획 수립, 구역 지정 단계고요. 구역 지정 이후에는 이제 사업 시행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복합개발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복합개발계획 혁신지구 지정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고시가 되어야 이제 계획이 수립된 거고요. 물론 이제 토지는 소유자 4분의 1 동의, 3분의 2 동의 규정도 별도로 있는 거고요. 구역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업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에서 하는 방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종 심의와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그 다음에 이주철거 착공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은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표 일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올해 연말에 아직 운영 기준이 나오진 않았지만 7월달에 나오는 것으로 보고 올해 연말에 사업 시행 예정자 10탁사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도시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도서 작성과 접수를 하려고 그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혁신지구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 단계인 통합심의,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정계인가, 착공, 준공까지 이렇게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이상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법이 새로 만들어져서요. 이 땅을 가지고 최대한 360%까지 지을 수 있게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360%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약 12여 분 동안 도시계획 기술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땅의 종류는 2종인데 3종으로 종사양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법적 상한이 300%인데 36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를 얘기를 지금까지 쭉 드린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다음은 우리 이제 땅이 360%까지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행 단계에서 우리가 할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건가 거기에 대해서 자 우리 건축사님 나와서 이제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림 보시라고 옆에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우동이 건축의 정철년 상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축은 이제 땅이 도시계획에서 땅이 완성되면 그 다음 탐구는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들입니다. 좀 전에 이제 토지 이용객도가 나와 있어서 땅이 완성됐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저희가 건축이 아파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계획해서 왔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들은 저희 회사에서 3D 작업을 다 한 부분들이어서 만약에 지금 아파트를 공사한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암사역입니다. 저희 땅은 암사역에서 500m 밖에 내 있어서 역세권이나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중심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서 설명한 구역들입니다. 저희 1구역, 2구역 땅 면적들이 27,000, 33,000 이 땅을 가지고 저희 이제 건축에서 아파트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보통 이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성이 성목표입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는 단지에서 뭔가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랜드마크 디자인입니다. 사업성이 있으려면 다른 단지보다 어떻게 특화되어 있고 얼마큼 높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거주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녹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잘 꾸며져 있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값어치가 달라지고요. 프리미엄 명품 주거라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는 유니트나 이런 부분들이 잘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들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지 단지 값어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배추도입니다. 저희가 360%입니다. 보통 3종에서는 300%가 맥시멈인데 지금 이제 도시복합 사업으로 갔을 때는 360%로 진행했을 때 저희 땅 모양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땅입니다. 주변에 이제 아파트나 단독지들이 있기 때문에 층수가 38층 그리고 대로변에 35층 그리고 36층 등등 이제 중간 부분은 저희가 층수가 낮고요. 아래 부분들은 층수가 낮고 이렇게 해서 총 1844세대 정도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파트 일반 그 조합이 가져가시는 물량은 1327세대 정도 되고요. 360% 올라갈 때는 아까 도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임대를 내놔야 됩니다. 그 임대나 이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물량이 한 510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517세대가 만약 공공분양이 나온다고 하시면 물량이 좀 많다라고 하시는데요. 반대로 577세대 정도 되는 면적을 조합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짓는 만큼 그만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도시에서 설명한 이런 종류를 반반하는 부분들이 임대를 지은 만큼 그만큼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평형입니다. 저희가 21평, 그 다음에 이제 25평, 35평, 43평 이 부분으로 저희가 조합원 분양, 그 다음 일반 임대주택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랜드마크 디자인 저희가 이미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대로 쪽입니다. 올림픽로 쪽이고요. 한강 쪽입니다.
저희가 38층, 33층, 36층으로 구성했을 때 한강도 보이는 시뮬레이션도 나왔고요. 여기가 올림픽도입니다. 암살 쪽이겠죠. 예, 그리고 아파트가 33층부터 시작해서 출입구로 들어가고요. 중간에 이제 조경들이 다 들어가는 이제 그런 단지 구성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느끼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림픽도에서 입체적으로 봤을 때 높이가 아파트에 대한 최신형 아파트 지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 아파트 랜드마크 디자인 외곽을 보셨으면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면 중간중간 외곽가든 중간 이렇게 조경들이 다 이루어질 거고요. 이 조경들을 유기적으로 다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보행 동선을 만듭니다. 물론 지상에는 차가 없습니다. 요즘 아파트에는 지하로 다 차가 들어가 있고요. 지상에는 이만큼 공원들을 조성해서 지금 인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보행 통로 이미지입니다. 아파트가 있고요. 저희가 플로티를 통해서 지금 인분이 산책을 할 수 있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수변가든입니다. 수변가든을 통해서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고요. 커뮤니티 시설에서 수변가든을 바라보는 그런 녹지 공간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동과 동 사이에 수변가든 녹지 공간을 통해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이미지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 3D 모델링을 해서 그 모델링의 결과치를 갖고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걸 가지고 시공을 해서 입주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가을 모습입니다. 그 똑같은 뷰의 겨울 모습입니다. 사계절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조 디자인이고요. 그 천장부는 보통 뭐 어떤 데는 3m, 2.8, 2.9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을 최적해서 최적 공간은 저희가 한 2.5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한 3m도 물론 좋습니다. 좋긴 한데 난방비나 냉방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그만큼의 공사비를 가치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한 2.5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사는 집도 신도시긴 한데 천장부가 공무천장 2.4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요. 네, 다음입니다. 21평 전용 4구짜리 유니트입니다. 전면 3베이 유니트로 되어 있고요. 확장을 통해서 이런 공간감이 있는 21평형 유니트가 되겠습니다. 25평형 유니트입니다. 4베이 유니트로 되어 있고요. 확장을 통해서 파우드룸, 침실, 발코니 뚫려 있는 이런 이제 저희 공간이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다용도실을 통해서 아통풍기 되는 4베이 25평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35평입니다. 저희가 이제 4베이 일반적인 판상 구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유니트 개발해서 잘 쓰는 유니트인데요. 현관에서 물건이나 이런 부분을 들고 팬트리로 들어갑니다. 팬트리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바로 거실로 들어가는 분리된 팬트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물건 들고 들어와서 팬트리를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동선이 약간 된 부분들인데 여기는 저희가 제한드린 부분들은 현관에서 팬트리 바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실과 거실 벽들을 요즘은 가변형 교체입니다. 확장에 따라서 거실을 내가 크게 쓰고 싶을 때는 가변이 벽체를 펴서 크게 쓰고 싶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43평형입니다. 제 큰 평형이고요. 저희가 4.5배 정도로 있는 유니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확장을 통해서 추가적인 드레스룸 확장이 되어 있고요. 방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들은 드레스룸이나 팬트리나 그런 부분들을 다르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디자인 좀 가져왔고요.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디스트를 피트니스 센터가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골프장, 골프 입장이 아파트에는 100%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요즘 공부할 공간이 많이 없어서 조용하게 공부할 공간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1층 수변 공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 테라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공한 청담 미래 쪽에서 딱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수변 공간에서 내부에서 바라보는 휴식하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카페테리아가 디자인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실질적으로 지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니어 라운지, 돌봄 펜타 이 외에도 뭐 사우나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대시설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가입니다. 1층에서 이제 더일본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상가고요. 1층에서 바로 상가로 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로 활성화 계획들입니다. 옥상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갖고 와봤고요. 지하 주차장입니다. 요즘은 지상에 차가 없습니다. 지하에 차가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뭐 펠리세이드나 SUV 차량들은 차가 큽니다. 거기 없는 올 확장 주차 2.6 주차를 해서 저희가 제안드리고요. 지하로 들어가는 택배차가 높이가 2.7 이상이 돼야지 택배차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지하로 왕복하는 주차 램프 폭이 좁으면 회전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보통 한 8m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그럼 지하 주차장도 이제 전기차 충전 공간, 프라이빗 전기 공간, 세대별 전용 창고, 그다음 이제 버스 모빌리티 주차 위에서 자동 주차. 나중에는 아마 자동 주차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 회사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 소개를 일단 건너뛰고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 3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 5월 달에 했었던 설명회 때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민간도시 복합 사업이 우리 천호동에서 사업이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제가 여러분들 질문,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통합위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격려의 박수 및 나오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 토지등 소유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 고생하시는 통합위원장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사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각각의 재산의 규모나 뭐 월세를 받으시는 정도는 다 다르시겠지만 결국은 천호동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도심복합사업 1호 사업지를 만들고 싶은 그런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있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제 시간 쪼개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제가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일단은 같은 마음으로 좀 힘을 실어주시면 앞에서 끌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좀 깜짝 놀라셨을 텐데 구역이 나눠지는 거 저도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법에 맞춰서 대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져 있고요. 나중에라도 조금이라도 완화 규정이 생긴다면 합칠 겁니다. 네,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사업이 나눠져서도 한 울타리 안에서 시작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달에 뵙겠습니다.